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영언론 8장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가 CEO들을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가의 CEO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기업이 단순히 고객 만족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이 기업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단순하게 앞서도 우리 배워봤습니다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력은요, 성숙도는 그 기업이 얼마나 대기업이 많은가, 결국은 그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판가름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업이 잘 되고 있는가, 대기업이 많은가, 그만큼 질을 또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가, 투자자에게 많은 배당을 주는 게 최우선 목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포디즘, 그죠? 헨리 포드가 포디즘 하면서 고객한테는 저비용, 종업원들한테는 고임금을 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단일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원적인 목적으로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변화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을 잘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이 갖는 의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업과 목적 달성 과정 이렇게 했고요. 기업의 생존 부동식, 기업의 형태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어록에 보면 나오는 게 마윈의 어록에 보면 마윈 아니죠? 알리바바 마윈. 자, 이분이 영어 교사였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금 부자 세계 1위입니다. 1위. 부자 1위고요. 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도 되지만 신념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쌓으면 되지만 신념이 부족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믿음을 갖고 기업을 운영해 왔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바보를 필요로 한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밑에 두었다라고 표현이 들고요. 자,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를 따라 결정된다. 그만큼 일의 효율성, 그죠? 효율성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니네 파레토 법칙이요. 니네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처럼 정말 좀 핵심적인 가치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가가치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자, B2C 거래 플랫폼 타오바오 설립 2003년, 2014년 알리바바 뉴욕 증시 상장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CEO인데 은퇴를 했죠. 잠깐 은퇴를 했지만 그 자산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 자산이요. 자, 여러분이 절대 가벼이 여겨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바로 인터넷의 파괴력, 영향력, 창조력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파괴력을
예의주시해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 비즈니스를 펼쳐라. 두 번째, 영향력. 그만큼 인터넷이 영향력이 크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부각시켜라. 그게 뭡니까? 바로 융합이죠, 융합. 인터넷은 융합을 통해서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버상에서 가상으로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업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시장 그러면 중국 시장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시장 인구가 많으니까 참 좋겠다 했겠지만 지금은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인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다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윈의 빈민 원인데 그의 협업심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하지 않았다. 예.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았다는 그런 성격 같죠? 이런 의협심은 그가 외부의 힘에 무너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버팀목이 되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항상 치면서 이 중소기업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을 보고 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들은 항상 대기업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왜 들러리가 되어야 되는가? 왜 대기업은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중소기업은 돈을 못 버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상에서의 가상 공간이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죠? 비밀2. 자, 기회는 항상 불편한 곳에 있다. 불평. 고객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성공하는 사업인지 궁금한가? 이런 들을 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식당에 갔을 때 고객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그 고객이 참 고마운 고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주시오 이런 뜻인데 재수없게 왜 밥이나 먹고 가지? 당신 안 와도 올 사람 많거든? 이런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모두가 기피하는 그곳에 기회가 있다. 모두가 기피하는 곳, 모두가 기피하는 곳. 우리 3D 업종 안 가잖아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중소기업은 안 가거든요. 소기업 안 갈라 하죠. 안 들어갈라 합니다. 자, 이런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늘 작은 것에 힘에 주목하라. 작은 것에 힘에 주목하라. 좀 어렵게 말죠. 새우를 잡아서 돈을 번 사람은 있어도 고래를 잡아 돈을 번 사람, 우린 고래 못 잡게 하죠. 어쩌다가 그물에 걸려있는 걸 잡아오긴 한데, 소액투자, 소상공인,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파레토의 법칙이 이제 20%의 핵심의 가치가 80%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다면 이 마윈의 이론은 롱테일 법칙이죠. 많은 소액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큰 시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 그런 걸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잘 쓰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고객 만족이 곧 내 만족이다. 그쵸? 그래서 나만 이윤을 창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죠?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는 매 순간이 고객이 만족하는 시간이었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고객 만족이, 고객 만족이 내 만족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고객이 만족할 수 없으면 내 만족은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만큼 고객 제일주의, 그죠? 고객을 아주 사업의 비즈니스로 잘 활용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극히 평범한 내가 성공했다. 맞죠? 그냥 일반 교사였는데요. 그는 파트너와 지금 모두에게 늘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단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직원들한테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 왜냐하면 뭐 1년 동안 수익이 없이 직원들과 한 몸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한테 뭐 본인이 돈 월급을 얼마 주긴 줬는데 많이 줬겠어요? 뭐 줬겠죠. 그러나 이게 대박이 나거나 이게 나중에 사업이 되면 당신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버티죠, 사람이. 그 희망을 가지고. 자, 정말 돈을 벌고 싶은가? 이랬습니다.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돈을 집착하지 마라. 맞아요.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안 모여요. 그죠? 그냥 자기 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의 목적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으로 빠지죠. 네, 돈 놓고 돈 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도 어떻습니까? 너무 잃어먹는, 그죠? 이 작전주의에 들어가게 되고요. 좀 이렇게 대기업이나 성장성이 있는 이런 기업, 오랫동안 투자해서 5년, 10년 후에 그 주식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기성의 어떤 성과를 보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가 유능한 인재를 곁에 남기고 또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비결이다. 말 그대로 정말입니다. 제가 그 아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데 한 20년 넘게 일한 여직원이 나간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나간다 해가지고 하니까 차를 이렇게 하나 사주더라고요. 차를 하나 사줘서 나가려고 하는 여직원의 마음을 돌려 세웠는데 이번에 또 나간다 했는데 이번에 여직원의 마음을 돌려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나가서 똑같은 회사를 또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껄끄러운 대상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빌 게이츠도 그랬고, 그죠?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아무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의 CEO들은 밑에 참모진을 아주 또 유능한 참모진을 두고 그 참모진이 나가서 또 다른 사업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동기부여시키고 잘 지원하는 지원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남 밑에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도 그런 영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가서 회사 하나 차리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이렇게 CEO가 믿음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굳이 나가서 회사를 안 차려도 이 회사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 그냥 장기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닝으로 좀 했고요. 여러분이 또 이게 따분할까봐 좀 넣었습니다. 자, 기업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했는데 인간의 필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와 용역과 같은 생활자원, 그렇죠? 를 생산하는 생산 경제로서 개별 경제 주체, 자, 자기 책임하에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단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개별 경제 주체에 해당된다. 당연하겠죠. 자기 책임하에 경제 활동 영위해서 망하도 본인이 망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생산 자원이 이용하는 소비자에 그죠? 가능하도록 분배하고 교환하는 활동 이것도 기업이 하고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기초 단위에 해당된다. 맞죠? 그래서 기업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체다라는 표현을 사회적인 넓은 부분에서 온 조직체에 속합니다. 그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뭐 가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결국은 기업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이 원재료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우리는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죠? 예. 그만큼 또 혜택을 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또 투자자의 수익을 또 배를 불려주는 그런 역할 외에 이제 기업이 좀 더 다차원적인 어떤 목적론으로 변화를 꾀해가는 시점이 도래되었다. 예. 1970년도, 70년도나 그죠? 60년도 이게 막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일단 기업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윤을 창출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이렇게 창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단순히 기업에서 최저임금으로 구성원들을 고용해 주는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 가겠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제품, 서비스, 생산, 마케팅 같은 비즈니스 활동을 생산하는 조직체고요. 그래서 기업은 정부, 가계, 더불어 국민의 경제를 구성하는 객을 경제한 단위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 경제의 주체로서 생산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많고 우리나라에 또 1등 부품들이 많죠. 이런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또 세계에 나가서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또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가치, 효용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업은 사용가치, 효용가치, 사용가치는 뭘까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가 뭔가요? 뭔가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활용했을 때는. 자, 효용가치는 쓸모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건. 사람 보고 당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자,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라.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라. 한마디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기업은 똑똑한 인재, 활용 가치가 높은 인재를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같은 월급 주고 실력이 발휘되어서 기업의 그죠?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 하죠. 자, 효용가치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을 효용가치, 사용가치를 포함한다. 기업은 그렇습니다. 기업의 개념에서 자, 가치는 두 가지, 사용가치, 효용가치가 있다. 자,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자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한다. 왜?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기업이 안 되는 거죠. 예, 존속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한 욕구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제품 서비스를 거래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고, 자, 개별기업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윤 추구다. 본질적인 부분은 이윤 추구 맞습니다. 맞죠? 사람이 왜 사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맞죠? 본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왜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우와 박수 한번 보내죠. 예, 기업 보고 왜 기업 운영하십니까? 돈 벌려고요?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기본 단위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성장해 있다. 이 머리가 성숙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토요일날 일 안 하고 뭡니까? 왜 휴가가 계속 길어지죠? 왜 52주 채우라고 하면서 계속 일을 줄이려고 하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공부하려고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행복 추구로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지를 자꾸 좋은 쪽으로, 그렇죠? 행복한 쪽으로 맞춰가는 거죠. 자, 기업이란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조직체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성장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다. 앞서 그냥 기업은 기본적인 이윤 추구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3번이 나오니까 기업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분위기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한두 명이니까 많이 엮여 있죠. 그래서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 기업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당성을 있는 한 계속해서 존속하고 성장해야 하는 기업의 영속적 개념이다. 그래서 계속 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요구가 또 정당성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그죠? 소비자에게 룰을 범하지 않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공급을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또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으로 또 참고 내용을 넣어왔습니다. 자, corporation, 아까 enterprise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 기본적인 단위로 생산 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생산 경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가하는 그죠? 아까 앞서 생산 경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다 비슷하죠? 그래서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국민 경제를 기본 맞죠? 우리가 돈을 버니까 자, 기업 그러면 공기업,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이렇게 해서 엄밀히 따지면 학교도 병원도 비영리 기관인데 비영리 기업으로 표현을 했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낸다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공기업은 말 그대로 국가가 관여해서 특수기업도 있고, 그죠? 공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리기업은 말 그대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기업이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해서 또 기업의 행태가 또 추가로 넣는다면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영리 관련 기업이 뒤에 나올 건 상세히. 그래서 기업은 어떤 것인가? 아예 우리 없는데 이런 질문에 답을 다 하면 그냥 기업의 존재적 가치가 다 나옵니다. 보면 돈 버는 곳 맞죠? 이윤 추구하는 곳 앞서 했고요. 자원을 쪼아봐요.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그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거 맞죠? 기업의 CEO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신성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의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는 거니까 법인을 만든 거고요.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와우! 피터 드루크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줄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맞죠?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없어서는 안 되고 이 기업의 존재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이 없을 때에는 자, 미시적 관점하고 거시적 관점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제가 참고한 책을 통해서 밀턴 프리드만이 생산 지향 시스템의 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 극대화다. 이게 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왜 사회적 책임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뭘 냅니까? 세금을 많이 내죠.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사회에 많이 복지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밀턴 프리드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업이 어떻게든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단일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투입 대비 노동, 기업의 자본 물질, 기업은 그걸 제품과 서비스 만들어내니까요. 자, 피터 드러크는 뭐라 했습니까? 고객을 중요했어, 고객. 기업의 역할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역할은 고객이 그 기업의 좋은 질과 제품을 사주니까요. 그죠?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고객 지향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이 돈으로 사주지 않으면 또 그걸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은 존속할 수 없는 거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도 하지만 그렇게 또 자금을 또 기업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죠? 예, 주식. 자, 그 다음에 자, 엘빈 토플러 사진을 보면 거의 웃고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항상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그죠? 뭐 약간 웃는 사이인데 피터 드러커. 엘빈 토플러는 항상 거의 웃는 것 같아요. 사진. 자, 아무튼 인간 지향 시스템으로 기업이다. 기업하고 인간 지향. 자, 뭐라 했을까요? 기업의 임무는 인간의 능력을 아까 했네요. 이거 피터 드러커예요. 엘빈 토플러가 말했네요. 제가 정정할게요. 제가 피터 드러커가 말한 줄 알았는데 엘빈 토플러가 기업의 임무는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기업의 임무는 인간의 능력을 말 그대로 그 종업원들의 어떤 그 성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 그 종업원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샘솟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똑똑하면 자기가 나가서 회사 차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너무 자기 개발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기업의 CEO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그 기업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나갈 거 되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네, 그렇거든요.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인재가 똑똑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어떤 회사에 일어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똑똑하다고 해서 나간다기보다는 그쵸? 예. 그 기업에서 종업원들이 뭔가 개선점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씨알도 안 먹힐 때, 그죠? 전혀 이렇게 개선책이 보이지 않을 때, CEO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리스크를 좀 안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그냥 나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관계입니다. 소통이죠, 소통. 그래서 기업은 그죠? 이렇게 인재개발, 근로자 능력을 향상시키면 결국은 그 기업의 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 지향 시스템이다. 에린 토플러.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재밌어 할 것 같아가지고요. 자,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가르친다 했지 않습니까? 자,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이 모델이 사업이 잘 됐던 그 시대별 부분이거든요. 1950년대에 사업이 잘 됐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50년대 사업이 잘 됐던 부분, 바로, 맥도날드. 대단합니다. 그죠? 1950년대에서 지금 2000년, 20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다음은 1960년대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바로 월마트 대형 할인점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형 할인점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그 대형 할인점을 어떻습니까? 또 대체할 수 있는 SS 마켓이니까 좀 중소기업, 그죠? 좀 작은 규모가 동네 장사가 잘 돼요. 저도 대형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동네에 좀 작은 마트에도 많이 가거든요. 요즘에는. 왜냐면 대형 할인마트보다 더 쌀 때가 많아요. 그죠? 과일도 그렇고. 자,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 공산품 이런 좀 이렇게 샴푸나 이런 그죠? 이런 부분은 대형 할인마트가 싸요. 저렴한데 이렇게 조금 소매로운 야채나 이런 과일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공급해 오나 봐요. 저렴할 때 되게 저렴해요. 아무튼 이 월마트에 이 대형 할인점이 생김으로 해서 그죠? 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슈퍼가 우리나라 문을 샥 닫았어요. 다 폐업을 했죠. 그러다가 슈퍼가 다 없어지나 했는데 대기업에서 또 만들어진 게 또 물론 이제 슈퍼가 좀 제한된 제품으로 그죠? 특성화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편의점이 만들어진 거죠. 고객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집 근처에 있으면 오고 가서 살 수 있는데 대형 할인점은 되게 멀잖아요. 그죠? 먼 근거리에 없으니까 빠르게 뭔가 좀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편의점이었고, 자 7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또 잘 나갔던 비즈니스 뭘까요? 바로 페덱스의 이 빠른 운송 수단,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등극을 했고요. 90년, 80년대 자 갑니다. 80년대 델 컴퓨터. 자, 이 컴퓨터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때 다른 컴퓨터도 있었지만 이 델 컴퓨터가 상당히 컴퓨터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제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막 팔았는데 이 델 컴퓨터가 했던 게 뭐냐면 주문 제작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안 쌓으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손실이 없는 거죠. 재고를 쌓아가지고 이게 다 손실이 되는데 안 팔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컴퓨터가 새롭게 자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목 그죠? 구 모델을 누가 쓰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문 생산 딱 들어오면 딱 지금 책도 주문 제작이 가능한 거 아시죠? 책도 예전과 다르게 주문 생산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자 90년대 잘 나가던 비즈니스 모델 바로 뭐냐면 아마존, 이베이 그렇죠? 자 이렇게 90년대 잘 나. 지금도 아마존 끝내주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게 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 잘 나갔던 게 뭐냐면 바로 페이스북, 센세이션 이렇게 했죠. 그럼 2010년에 잘 나갔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못 들어왔지만 금지되어서 바로 들어온 게 바로 B&B입니다. 에어비앤비. 아이디어가 아주 참신했죠. 그렇죠? 숙박업체의 완전 대혁신이 일어난 거죠. 에어비앤비. 뭡니까? 에어비앤비가. 자,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 켜주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또 영상을 보여주면 시간 떼어서 사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청년 몇 명들이 생각을 한 거죠. 고객이 불편한 게 뭐냐면 아니 꼭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거 숙박업소 펜션이나 가야 되느냐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보니까 각각의 집에 빈 방이 있는데 이걸 활용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한 거죠. 70년대 인터넷이 발달 안 되었을 때는 가당치도 않죠. 맞죠?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소비자의 반응을 자각자각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왜 브랜드를 샀어요? 브랜드를 그냥 사면 좀 비싸지만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격도 비싸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갔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브랜드가 아닌데도 믿음이, 브랜드가 아닌데 그걸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그 사용자가